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이번에 리디에서 리디페이퍼 프로랑 그 셀렉트 12개월권을 1+1 두 개 해가지고 20만원을 뿌리는 파격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대란의 주인공이었던 리디페이퍼 프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하드웨어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하드웨어 완성도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디스플레이는 300ppi고요 상당히 준수해요. 하지만 이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없는 게 요새는 개나 소나 다 300ppi 제품이 다 달고 나오거든요. 그래도 간단하게 좀 PPI가 낮은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PPI가 낮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글자에 각이 진다고 해야 되나? 부드럽지가 못하고 PPI가 높으면 굉장히 깔끔한 글자와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디스플레이에 백라이트랑 색온도 둘 다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게 좀 저가 전자책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사이드 부분에 자세히 보면은 약간 얼룩덜룩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백라이트 부분에서 아쉽지만 사실 크게 거슬릴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드웨어 완성도적으로는 좋다고 못하겠죠. 그리고 또 이 디스플레이 사이드 부분을 보면은 손톱이 들어갈 정도로 이 약간 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먼지라든지 이런 뭐 털이라든지 이런 끼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또한 좌우에 물리키가 있는데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 자체가 좀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좀 흔들리는 유격이 굉장히 심해요. 이 사이에 과자 부시래기 이런 거 딱 끼기 좋겠죠. 실제로도 많이 낍니다. 그리고 하단에 USB 단자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USB 단자가 C타입이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죠. 그리고 리디페이퍼 프로의 기본 내장 메모리가 8기가인데요 실제로 OS를 설치하고 남은 용량은 6기가가 채 안 돼요. 5점 몇 기가 이러거든요. 만화책을 주로 메인으로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은 SD카드를 필수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SD카드 용량도 32기가까지 밖에 지원 안 한다는 게 약간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하지만 그냥 일반 책 읽으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큰 용량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마음에 드는 점은 SD카드 탈착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까서 열어가지고 SD카드에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잘 빠진 편이에요. 후면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로고라든지 이런 게 촌스럽지도 않고 딱 봤을 때 뭐 싸 보이거나 저렴해 보이진 않아요. 배터리의 경우에는 1200mAh로 상당히 작은 축인데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얘가 락칩을 쓰지 않고 IMX라는 AP를 써가지고 IMX가 락칩에 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뭐 배터리 타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루 종일 써도 뭐 거뜬하고요. 다만 뭐 다른 기기들처럼 뭐 일주일씩 2주일씩 그냥 놓고 쓰기에는 조금 적은 편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들어간 안드로이드 OS는 안드로이드 4.4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현재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들의 안드로이드 버전은 10이고요 그리고 올해 9월에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11이 릴리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4.4는 상당히 구버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북 같은 경우에는 교보문고 쌤 7.8을 제외하고 현재 국내에 나온 이북들은 전부 다 안드로이드 4대의 버전들을 쓰고 있어요. 사실 루팅하고 쓰지 않으면 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은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아서 좋은 점도 있어요. 안드로이드 4버전 때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OS인데요 요거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이북처럼 저렴한 단말기들은 이제 안에 들어가는 AP가 상당히 구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구형 AP에서도 상당히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다만 이 제품이 리디북스만 지원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교보문고를 쓴다거나 예스24를 쓴다거나 밀리에서들을 쓴다 이러면은 요거를 루팅을 해갖고 여기다가 그런 앱들을 깔아 쓰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루팅 하실 생각이라면은 사실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시중에 나오는 전자책들의 이북 버전 같은 경우는 거의 안드로이드 뭐 4.2 정도나 4.4 정도에 맞춰져 있긴 한데 그래도 루팅에서 이거를 쓰실 거면은 차라리 이거 말고 플레이스토어를 지원하는 뭐 교보문고 쌤 7.8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뭐 보이의 라이크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닉스북 같은 제품들을 사시는 걸 바래요. 그런 제품들은 플레이스토어를 지원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루팅하지 않아도 다 타사 앱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라든지 뭐 스피커라든지 오디오 단자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디오북을 주로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말고 다른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리디 자체가 사실 오디오북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오디오북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시면은 뭐 윌라라든지 아니면은 밀리의 서재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하드웨어적으로 이걸 너무 까갖고 이 리디페이퍼 프로가 구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들어간 소프트웨어들에 있어요.
사실 저같이 골수 리디, 저 같은 경우에는 리디북스가 거의 90%고 리디북스에 없는 책만 뭐 교보라든지 S24는 사서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뭐 크레마도 써보고 쌤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뭐 중국산 제품들도 써봤지만 저는 이잉크 환경에서의 사용성은 리디 페이퍼 프로가 가장 편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디북스 앱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치가 돼 있지 않고 설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 갖고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장 최근에 이용한 단말기인 쌤 7.8과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스펙상으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쌤 7.8이 좋아요. 근데 사실 그냥 단순히 책을 읽을 때는 이거나 쌤 7.8이나 사실 속도 차이가 그렇게 체감이 안 된다. 단순히 리디북스 요것만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최적화가 잘 되고 반응도가 빠른 편이에요. 솔직히 이북을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 책을 찾아가고 다운받을 때 검색하는 거나 이런 게 복잡하고 막 리프레시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책을 담아 놓고 보통 이북에선 다운받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쓰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리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서점이라든지 셀렉트가 잘 돼 있어 갖고 그런 빈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단말기에 비해 적다. 그래서 저는 이 앱 사용성의 편의성을 보면서 리디가 확실히 IT 회사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위아래 물리키도 굉장히 편하고요. 아주 직관적으로 위아래 키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달린 알파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UI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사전 검색이나 이런 것도 팝업으로 떠서 굉장히 좀 보기 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 뭐 그 외의 설정들도 굉장히 좀 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타사 앱도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딱히 리디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 이렇게 사용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이 제품은 기계치라든지 좀 기기에 취약하신 중장년층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크레마의 오픈 서재라든지 아니면 교보문고 쌤에서 뭐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뭐 컴퓨터 연결해서 또 다운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어도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리디북스는 진짜 책을 읽기 위한, 리디북스를 읽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능만 넣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적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든 게 다 좋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쉬운 점도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배터리 레벨이 낮을 때 뭔가 헤비한 작업을 하면은 얘가 프리징이 자주 걸리고 다운이 자주 걸리더라고요. 그래 제가 많이 겪은 오류 중에 하나는 책을 뭐 만화책 같은 걸 한번 뭐 수십 권을 다운로드를 시켜놓고 페이지 수가 좀 많은 책들을 처음 오픈했을 때 굉장히 좀 프리징이 많이 걸리고 기기가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겪으면은 또 다시 그 책을 열었을 때 또 프리징이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돼서 다른 책을 한번 열고 다시 그 책을 열어야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잘한 버그들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게 또 배터리 레벨이 높으면은 잘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을 항상 잘 시켜서 사용해야 되는 기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새 최신 이북 단말기들을 보면은 쌤이나 뭐 보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A2 모드 그리고 뭐 하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피드 모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페이지 리프레시를 최소화하면서 이잉크의 반응 속도를 극대화하는 모드예요. 리디 페이퍼 프로에는 그 스피드 모드 이런 게 없어요. 이 모드가 있으면은 뭐가 좋냐면은 뭐 만화책이라든지 동영상들 감상할 때 굉장히 좋은데 물론 리디 페이퍼가 책 읽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필수 기능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리디 페이퍼 프로 만화책 볼 때 별로 안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화책 볼 때 상당히 좋아요. 이런 스피드 모드가 없는데도 왜 좋을까? 바로 리디북스 어플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크레마 카르타인데요. 여기서 예스24에서 만화책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굉장히 느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리디 페이퍼 프로에서 만화책을 넘기면은 딜레이가 많이 없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보시면은 그거 크레마 카르타 옛날에 나온 기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스펙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크레마 카르타의 리디북스를 깔아갖고 비교를 했어요. 크레마 카르타의 리디북스를 깔았으면은 확실히 페이지 전환 속도가 다르죠. 그만큼 리디북스 어플이 다른 어플들에 비해서 잘 만들어졌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기기에는 크게 상관이 없고 뷰어에 따라서 만화책 감상하는데 차이가 크다는 거. 그래서 이런 크레마 카르타나 아니면 교보문고 쌤 같은 경우에 만화책 넘길 때 진짜 잔상이라든지 리프레시가 엄청 심해갖고 이런 스피드 모드나 A2 모드를 키지 않으면은 감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 리디북스는 그런 모드가 없어도 어플 최적화가 잘 돼갖고 만화책 보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만화책 보실 분들은 무조건 기기에 상관없이 리디북스를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태블릿에서 보면 상관없지만 이북을 통해서 보실 거면은 대안이 없어요 진짜. 어쨌든 뭐 이야기가 살짝 옆으로 샜는데 이 리디 페이퍼 프로만의 장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디북스를 쓰면은 굉장히 만화책을 쾌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화면도 7.8인치로 굉장히 쾌적한 편이거든요. 사실 이거보다 좀 작으면은 글씨를 볼 때 좀 신경을 쓰게 돼요. 이 7.8인치 정도 되면은 만화책에 있는 글자를 볼 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솔직히 이거 정가를 주고 산다면 좀 뜯어 말리고 싶은데 10만원 언더에 구매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여러분들이 리디북스를 보고 계신다면 저는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 제품이랑 크기나 뭐 성능면에서 가장 많이 비교가 될 만한 제품이 샘 7.8 제품이긴 한데요, 단순히 책 읽기 기능만 사용했을 때는 샘 7.8보다 크게 못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샘 7.8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도 8대고, 그리고 사양도 굉장히 좋고 뭐 플레이스토어도 지원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서점 플랫폼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이 리디페이퍼 프로의 장점은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기기에 막 익숙하지 않고 아직 서점 플랫폼을 고르고 있는 단계라면은 리디북스 쓰시고 리디페이퍼 쓰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디북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리디 셀렉트의 장서수가 뭐 교보문고라든지 S24 뭐 이런 데보다 좀 많이 적어요. 밀리의 서재보다도 적고. 근데 제가 전부 다 써봤거든요. 쌤도 지금 6개월 무제한 이용권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도 썼었고, 그리고 S24 북클럽도 썼었는데 장서수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좀 전혀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책들이 검색되는 그런 이제 구독 서비스들이 많아요. 책 표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책들이 이제 장서수만 늘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구독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리디 셀렉트나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정크 책들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리디 페이퍼 프로 같은 경우에는 순도 100%의 리디를 위한, 리디 유저들을 위한 기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디 칭찬만 계속 하니까 뭐 리디에서 뭐 받은 것 같은데 리디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이것도 제 돈으로 사고 셀렉트로도 제 돈으로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북을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남입니다. 안녕.